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죠? 영상은 아주 신비한 힘이 있죠. 글 속에는 보통 표정이 없죠. 하지만 영상 속에는 말하는 사람의 표정, 억양, 그리고 제스처가 있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표정과 억양, 제스처가 그 속에 있나요? 없죠. 생각 속에 없죠. 보통 생각을 글로 나타내는데요. 글 속에 표정, 억양, 제스처가 어렴풋하게 나타나긴 해요. 그렇지만 영상만큼 강력하진 않아요. 자, 오늘은 제가 생각을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생각을 기록한다? 어떻게 기록하지? 보통은 메모하고 글로 쓴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생각을 기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생각을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그대로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드냐면 내 생각이 지금 내 생각을 마주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생각과 생각이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이 별로 없을 텐데요. 저는 자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 생각을 가지고 읽고 있으면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제가 생각을 글로 표현한 적이 많아요. 특히 이제 간편하게 쓸 수 있는 툴들을 많이 이용했었죠. 에버노트 같은 아이디어를 기록하는 툴들을 활용을 했었어요. 에버노트는 순간을 보통 기록을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생각에 의해서 묻혀버려요. 어플을 켜고 해당 노트를 또 과거 찾아야만 되새김질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긴 글을 구구절절 다 읽어봐야 돼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첫 번째, 스케치북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이소에 가서 2,000원짜리 스케치북을 10개 정도 구매하세요. 부담스러우면 5개라도 구매하세요. 스케치북을 내가 이동하는 동선에다가 배치해 두세요. 사무실, 내 집의 책상, 식당 옆에 있는 식탁 위에, 소파 옆에, 뭐 TV 옆에 그냥 쭉 배치해 두세요.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면 스케치북을 이용하세요. 그리고 생각이 날 때마다 썼던 걸 한 번씩 열어보세요. 그림을 그리면 훨씬 더 선명해져요. 왜 선명해지는지 샘플 영상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을 같이 봐주시면 좋겠네요. 이 영상을 한번 보죠. 어떤 영상이냐면 지금 해외 유튜브 중에 하나인데요. 해외 유튜브 중에 하나예요. 책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 팀 페리스가 쓴 4시간 워크 윅이라는 책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서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요약 정리를 하는데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하듯이 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키포인트 키워드와 앞뒤 순서를 나타내는 화살표, 그리고 그 키워드를 다시 풀어헤치거나 질문 던지거나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나가면서 중간중간에 그것과 연관된 뭐 그림을 그리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책이라는 것은 워낙 길기 때문에 각 챕터마다의 것들을 요약 정리하면 그림이 장면 장면이 여러 개가 나올 거예요. 쫙 이어지는 내용도 있고 조금 조각난 내용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나중에 하나하나 쓰고 쓰다 보면 연결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해요. 그쵸? 지금 이 책 마지막에 보면 봐요. 처음부터 풀어 쓴 것들이 결국은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지죠. 이 하나의 이미지를 사진으로 턱 찍어두면 어떻게 되죠? 이 사진만 나중에 탁 보면 내가 어차피 요약 정리한 조각조각의 이미지들이 합쳐져 있는 하나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스토리와 문맥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내 머릿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고 단지 그 기억이 잘 안 날 뿐인데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로 저장시켜 두면 다음번에 봤을 때 나도 모르게 그게 쫙 풀어 헤쳐지는 현상이 발생돼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나중에 정말 방대한 정보를 하나의 이미지, 저는 그것을 하나의 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조그만 점의 형태로 내 머릿속에 딱 넣어둘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정리정돈하지 않고 그냥 에버노트나 워드에다가 길게 풀어 쓴 자료가 많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조그만 이미지 하나가 하나의 컬럼처럼 길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폴더에 막 여러 가지의 컬럼이 나와 있을 거고 그것들이 내 머릿속에 싹 들어가지가 않아요. 막 어지럽혀져 있죠. 그러다 보면 새로운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들도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스케치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 그것은 생각을 기록하는 방법 중에 굉장히 효율적이면서도 강력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약점이 하나 있는데요. 스케치북은 이렇게 큰 이미지를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기에는 공간의 제약이 좀 있어요. 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한 장 넘기고 또 그리다 보면 한 장 넘기고 그러면 앞에 내용들을 같이 보고 싶은데 한눈에 그럼 이걸 찢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보통 한 6장, 7장을 다 뜯어가지고 다시 하나의 이미지로 다 살펴보고 다시 사진을 딱 찍거든요. 근데 좀 찢어버리니까 좀 아쉽기는 하죠. 어쨌든 사진을 남기기 때문에 커버가 되긴 해요. 근데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공간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큰 화이트보드를 이용하는 거예요. 음, 보통 화이트보드 시트지 같은 것들이 있어요. 화이트보드 시트지라고 해서 G마켓이나 검색해 보시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 그냥 벽에다가 도배가 되어 있는 벽에다가 그냥 편하게 스티커 형태로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사이즈도 원하는 사이즈로 주문이 가능해요. 그곳은 이제 화이트보드 마카로 쓰면 선명하게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쓰고 지우기가 가능해요. 저는 그것을 많이 활용을 했었고요. 지금은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해서 아예 집에다가 거실에다가 큰 화이트보드를 그냥 강화 유리로 그냥 설치를 해버렸어요. 마치 딱 들어오자마자 아, 여기는 구글 회사인가?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구글 회사가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것을 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 저는 그것을 계속 해오고 하다 보니까 그 효과에 대해서 100% 믿고 있어요. 스케치북이나 화이트보드를 이용해서 그림을 지속적으로 쓰고 지우고 하다 보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생각들이 점점 탄탄해지는 걸 느낄 거예요. 생각은 암산의 게임이 아니에요. 생각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해요.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상대방한테 바로 확인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면 사실 우리의 생각은 정리정돈되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책상만 정리정돈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정리정돈의 대상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에요. 생각을 어떻게 정리정돈해 둘 것인가. 그것에 의해서 더 좋은 생각들을 배치시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정리되지 않은 생각은 잡생각에 불과해요. 자, 생각을 글로 쓰는 거. 보통 구시대적으로 이제 많이 하던 것들이죠. 그것보다는 저는 생각을 한 장으로 이미지화 시키는 걸 추천해요. 한 장의 이미지 형태로 머릿속에 보관하는 것. 그것은 수많은 사건과 스토리를 한 장의 이미지로 압축해서 저장하는 건데요. 그 패턴은 컴퓨터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과 똑같아요. 여러 가지 이렇게 0, 1이라는 숫자들을 가지고 01, 01, 01, 01, 01, 01, 01 이게 다 합쳐지면 이게 하나의 정보가 되는데 이 정보를 어떻게 저장해요? 하나의 비트 형태에다가 넣어두는 거죠. 그게 쌓여서 이제 바이트가 되는 것이고 이제 그게 다시 압축된 이미지가 또 거기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읽어서 푹 풀어서 이제 다시 해독해가지고 정보를 우리한테 눈에 보일 수 있는 이미지나 글이나 뭐 그런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구조, 아키텍처를 만든 사람이 지금 제가 이야기한 생각을 기록하는 방법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그거는 뭐 IT적인 개념이니까 일단 제쳐두더라도요. 생각을 기록하는 방법, 이미지화 시키세요. 어렵다면 일단 스케치북부터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랭군이었습니다.